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사람을 만날 때 사람에게 빠지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무언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 같다.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스터디하던 사람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리라님은 지금 남자친구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나의 그 내면을 다 드러내서 보이고 싶지 않은 상대를 만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어쨌건 내가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눠서 이런 내가 내면을 드러냈을 때 그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면을 상대에게 보이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가까운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둬서 약간 불만족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도 그렇게 됐건 내면을 다 드러내는 게 불편하구나. 그러면 실은 여기서의 문제는 이 남사친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남자친구 그리고 나아가서는 남편을 모르겠어요. 결혼을 안 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뭐 평생을 걸쳐서 어쨌건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은 있어야 될 테니까 어쨌건 연애를 하든 뭐 결혼을 하든 어쨌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하고 내 내면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깊은 정신적 대화를 나누지 못하면 항상 또 부족함에 시달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내면의 바닥을 드러내면 이 사람은 날 떠날 거야? 혹은 나의 어떻건 이건 현실적이지 않은 말?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숨어 있겠죠.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맞닿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낼 수 있는 남자친구의 한 20% 정도 대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두고 그 사람과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제가 부르면 언제 나오는, 그러니까 남자친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나에게 해주지 않느냐 아니지, 남자친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정신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남사친을 한 명씩 둘 수밖에 없겠죠. 남자친구에게 내가 내면을 깊이 드러낼 수가 없으니.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 깊은 부분인 우울은 가족과 관련돼 있어서 이런 걸 말하려면 책이나 영화 얘기하다가 친구가 되는 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은 부분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남자친구에게 보이고 싶지 않겠죠. 나는 좀 어떻게 멋진 사람, 혹은 뭐 쿨하고 재밌는 사람, 뭐 항상 밝은 사람, 아니면 뭐 현실에 있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실한 사람, 뭔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데 또 내 내면 깊은 곳에는 우울하고 사람을 멀리하고 싶고 좀 세상이 미움, 아니면 뭐 이제 그런 것들. 근데 또 그런 거는 또 예술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또 깊이 있게 다뤄져 있으니까 그런 게 또 한편으로는 흥미롭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남자친구를 쪼개가지고 다른 사람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해소를 하는데, 그렇게 해소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남자로서 나에게 주는 만족감은 애초에 20%였고, 그리고 나는 애초에 바닥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연애하자고 왔을 때는 난 내 바닥을 드러낸 사람과 연애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긴 했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남사친과 남자친구가 되어볼 수도 있다면 어떨까도 생각해봤다고 하셨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남사친이 남자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와 그 부분을 공유하는 걸 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남사친에게 공유하는 걸 남자친구에게 공유하는 게 하리라님 삶의 숙제입니다. 그게 이제 하리라님이 남은 삶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그 우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그게 다 내 거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만나는,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항상 허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건 나의 일종의 껍질이거든. 내 내면의 깊은 곳에는 그 모습이 아니란 말이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만나야죠. 그 예술 영화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대중 영화를 예를 들면 그 인사이드 아웃에도 기쁨이랑 슬픔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이제 기쁨이가 착하고 슬픔이는 마치 빌런처럼 나오지만 실은 기쁨에는 슬픔이 묻어 있는 거고 슬픔에는 또 기쁨이 묻어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 기억은,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물론 하리라님은 더 특별하고 더 슬픔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건 그게 하리라님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되는 그런 뭐 가정사가 있다, 뭐 결혼에 뭐 저해가 된다, 그러면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나의 어떻게 보면 우울한 부분, 그런 부분은 이 사람에게 짜증을 내거나 징징거리지 않는 한에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내 내면을 깊이 이 사람에게 드러내지 못하면 이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는, 이 사람이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이 사람이 사랑하는 건 내 껍질일 거야, 이 사람은 나를 본질을 알면 도망갈 거야 라는 그런 불안이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다른 제3자를 만들어내고, 근데 이런 제3자는 내가 내 애인에게 충실할 수 없는 요소가 돼요. 도망갈 구멍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막상 도망가지도 못해. 왜냐면 남자친구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만족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남사친을 둬서 그걸 해결하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그 남자친구에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왜냐면 지금 그 사람 못 만날 거잖아요. 그 사람을 남자친구로 봤을 때 하리라님이 뭐 만족할 수 없다고 해야 될까? 어쨌건 그 사람을 남자친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다 정리하고 그래요. 늘 아무리 저를 사랑해줘도 허전하다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맞아.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항상 힘들었을 거예요. 그걸 풀기 위한 숙제예요. 근데 물론 쉽게 풀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내 내면을 드러내고 상대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블을 좋아하고 예술 영화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 혼자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맨날 코미디 영화 좋아하고 막 그래도 한 번씩 요즘에는 웨이브 같은 데서 부천 영화제 같은 거 하면 단편 영화 틀어주거든요. 1,000원씩 주고 사야 돼. 그래서 책에 빠져있거나 영화에 빠져있거나 하는 경우 대부분의 남자친구들은 서운해하고 자기랑 모든 걸 공유하길 바라는데 그런 것들이 답답하고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걸로 서운해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 거예요. 왜냐면 나이가 어렸을 때는 뭐 20대, 뭐 30대 초반까지 아닌데 30대도 아니지. 하리라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상대가 책에 빠져있고 영화에 빠져있고 막 이러면은 서운하거든요. 나랑 시간 보내야지, 나랑 놀아야지 막 이러는데,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의 연애는 각자의 취향을 되게 존중해주고, 그리고 영화나 책 좋아해? 그러면 나도 그거랑 같이 볼까? 뭐 같이 보면서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책 같은 경우에도 서로 나눠볼 수도 있고 하니까 훨씬 더 폭이 넓어지는 거지. 그리고 마블 좋아하고 예술 영화 안 보는 사람이면 왠지 하라님 슬픈 가정사를 하리라님만큼 슬프게 생각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가 보다 할 듯. 그러니까 그러면 괜히 또 내가 서운해. 근데 그런 것도 버려야 돼요. 그래, 저렇게 또 쿨하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또 받아들이는 거지. 28. 그러니까 봐봐. 벌써 제가 아까 말했던 나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신경 안 쓴다니까요? 이제 28이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0대 사람 연애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런 고민은 이제 안 해도 돼요. 대화가 안 돼도 안 되는 대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흥미로워요. 그것도 재밌는 과정이지. 그렇죠. 이런 우울함을 얘기하면서 서로 더 사랑이 깊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우울한 특별한 과정을 지냈으니까 나한테 잘해,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나는 그냥 그런 과거를 겪어서 내 마음엔 항상 이런 게 있어, 불안해, 그랬는데 너한테 말할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다, 이런 정도로 해서 그냥 그렇게 상대에게 비판을 듣게 되면 마음이 멀어지게 돼서 상대도 제게 그럴까봐 걱정이 된다. 상대에게 비밀을 듣게 되면. 근데 남자친구는 다를 거예요. 애초에 멀어져도 괜찮은 사람에게 항상 마음을 털어놨다가 비밀을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하게 돼. 왜냐면 그 사람한테는 내 비밀을 말했다가 그 사람이 날 떠날까봐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리라님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비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멀어지게 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는 애초에 그렇게 오래 남사친으로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그렇습니다.